근데 왜 젊은 기획자 포럼을 한다고 해서 사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은, 기억이나 내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걸로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기관의 어떤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수치와 함께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게 크게 PPT 작업을 할 때는 두 가지 구분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구성 잡기, 그러니까 레이아웃 잡는 거거든요. 내용을 생각을 해놨으면 어떤 구성으로 넣을 건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레이아웃도 디자인도 흘러가면 좋기 때문에 그걸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용 쓰기를 들어가는 게 작업할 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말은 그만하고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첫 페이지입니다. 저는 사수한테 이렇게 첫 페이지를 흰색으로 글자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배웠어요. 예쁘게 막 이미지도 넣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게 더 촌스러운 거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아직까지 그런 방법을 고수를 합니다. 크게 제1회 젊은 기획자 포럼 기획 및 운영 제안서 실제로 입찰을 할 때도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요. 제1회 젊은 기획자 포럼 적극 참여 멤버 11명 그리고 마이스 업계 현업 멘토단 몇 명이 참여한다. 라는 이야기로 표지를 구성했고요. 다음 목차입니다. 목차에서 기본 개요, 전략 파트만 일단 제가 정리를 해놨고 총 6가지 구분으로 진행이 돼요. 배경 및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 사업을 또 본 다음에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서 행사 방향성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방향성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제 청중과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어떤 컨셉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파트에 써줍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배경들을 중심으로 우린 과연 어떤 차별화를 갖고 갈 것인가를 한 챕터에 몰아서 정리해줘요. 사실 이 제안서 이야기할 때 이 차별화에서 게임이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제안서라는 게 100페이지도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정말 우리만 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예쁘게 잘 담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배경 및 목적입니다. 배경 및 목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가 인정하는 마이스 국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이스라고 통칭을 한다고 하면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원래 기획이라는 건 설득의 도구입니다. 자기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세워서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국제회의연합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1, 2위, 3위를 하고 있어요. 랭킹 세계 2위에 1, 2위를 하는 국가가 사실상 인지도는 몇 퍼센트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이 등장한 지 30년이나 된 거 여러분 아셨어요? 근데 아직도 업계 기본 정보는 찾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보면은 그 댓글들이 월 평균 2,000명 이상이 조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뭘 공부해야 되나요?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인정받고 각광받는 산업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인지도라든가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 그런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음,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배경 및 목적 두 번째로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가 1억 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보고 있대요. 그 연구기관에서 팬데믹에 진짜 직격탄을 맞았죠. 그래서 행사가 취소되고 채용률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취준생들은 경험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라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실제로 취소된 행사만 1만 건 이상이고요. 총 1조 3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라는 통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리된 통계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정리된 2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신문 기사들 헤드 타이틀을 따다 가져와서 논리를 좀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 오른쪽을 보면 세계 관광 일자리 1억 개의 감소를 예상하고 취업은 물론 스텝 경험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행객 수가 45에서 70%가 줄었고요. 다들 알고 계신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때도
기억이나 내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걸로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 정리된 자료들, 그리고 연구기관의 어떤 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수치와 함께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배경 및 목적에서만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보는데 그 세 번째로 내재적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스업 현직자 대부분이 기획자와 대행사의 딜레마를 겪는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대행사가 아니라 기획자가 돼야 된다. 근데 기획을 하려고 일을 시작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대행을 하는 느낌으로 변한다는 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팩트인데 좁은 마이스 주제를 갖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 뭐 500명도 안 되죠. 근데 경험 하나를 보고 이 사소 고생을 돈 한 푼 안 받고 20명씩이나 지원을 해서 지금 적극 참여 멤버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지금 경험을 쌓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현실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MZ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냥 얼굴만 보던 제가 뭔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참여를 한 것도 MZ 세대의 어떤 트렌드 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겁고 의미가 있으면 된다라는 특성이라고 해요. 이 MZ 세대는 15세에서 39세까지를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포함이 되죠.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뭉쳤고 뭔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직종 현황과 시사점, 그러니까 환경 분석에서 첫 번째로 직종이랑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은 2,600여만 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마이스업 종사자가 2만 3천 명 정도입니다. 2만 3천 명이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0.1%도 안 되는 수치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좁고 종사자도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사자는 0.1%안 되는데 이직률이 25% 이상이라는 거. 그 이직률에 대한 자료도 사원급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사점이 상당히 있죠. 그럼 왜 사원급이 제일 이직률이 많을까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직 및 전직 이유를 그 분석 자료에서 논문에서 뭐 이제 가장 일을 많이 할 때인데 이제 임금이 적다는 거, 근로시간이 길고 임금 수준이 적다, 그리고 체계적 인력의 양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유지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그 이유로 들고 있어요. 근데 그뿐인가? 라는 측면에서 여기 이제 물음표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환경분석 두 번째로 인터뷰를 해요. 마이스 업계 종사자 심층 인터뷰. 그러니까 보면은 7년 후 전직한 사람, 1년차 마이스인, 10년 후 퇴사한 저, 그리고 5년차 행사 기획자, 그리고 마이스 학계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좋은데 그만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힘든 이유가 고질적인 산업의 어떤 흐름 때문에 있다. 흐름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이야기. 겪어보기 전에는 모른다. 마이스업. 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건강한 업계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인재 영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니까 그만두고 불평, 불만만 늘고 사람들한테 안 좋게 얘기하고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조금 머리로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꺾어줍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협회, 단체, 학교, 그러니까 사업 예산도 많은 행사도 많고 강연자와 연사까지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왜 젊은 기획자 포럼을 한다고 해서 사서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더 던집니다. 이 페이지는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해서 선빵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업들을 쭉 봤습니다. 길게는 총 14회까지 한 유사 행사도 있었고 또 3주까지 진행하는 유사 행사도 있었고 이렇게 취준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규모도 예산도 작은 우리 젊은 기획자 포럼만에 단 한 가지 남길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유사사업 분석을 통해 이끌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방향성을 도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앞에서 장표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린 이런 방향성으로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페이지인데, 거기는 이제 팩트만을 다룬다. 그리고 현업 마이스웨인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만든다. 그리고 기획력 향상이라는 거는 꼭 가져간다. 우리 방향성으로 가져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방향성 도출에 있어서 눈에 띄는 페이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구성을 할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이 찾은 자료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주제 커뮤니케이션 전략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주제랑 테마가 도출이 되면 그거를 정리해서 예쁘게 넣어줄 거예요. 지금 주제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죠. 사실 주제랑 그래서 제 방향성도 좀 맞춰봐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방안이 나옵니다. 차별화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구성을 했고요. 뒷부분에 지금 우리 디벨로퍼 팀이랑 크리에이터 팀이 뭐 홍보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연사 구성, 운영, 뭐 시금 다양하게 지금 연출 뭐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 매력적인 것들만 빼서 여기에 담아줄 거예요. 각 파트 최종안 도출이 되면 이 파트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전략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이 이 파트를 꼭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총 11명, 저까지 12명이 같이 제안서를 쓰잖아요. 원래 실제 실무를 할 때도 이렇게 같이 붙어서 중간중간에 회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제가 목차를 써서 나눠드렸지만 쓰면서 파트별로 고민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걸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번 맞춰주면서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회의의 목적은 각 파트의 초안을 갖고 오기로 했잖아요. 초안을 가지고 파트별로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해서 과연 제가 짠 파트와 여러분이 짠 파트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 정기 회의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될 건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지하게 즐겁지만 진지하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